안녕하십니까. 진동 몇 회죠? 4호. 아, 4호. 4회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얘기 좀 하고요. 잠깐만요. 오늘은 막 네. 튀어나오는 게 아주 일반적이 돼버렸어. 오늘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학생들이 뭔가 해달라 요구하는 거 좋은데 몇몇 학생들이 이제 좌석이 불편해서 뭐 하세요 지금? 다시 시작해. 밑에 걸렸잖아 이거. 자리가 불편해. 좀 뒤로 뺄게 그럼. 진짜. 죄송합니다. 다시. NG.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라 그랬더니 1번에 학업 능력을 쓰는데 무조건 영어 수학 공부한 것만 쓰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소서 질문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뜯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은 아니고요, 그냥 밥 먹다 생각나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주로 미래교육과 비디오를 사랑하시는 나육감님의 전반적인 이야기 있고 저희가 좀 몇 개 껴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밴드에 있는 거예요. 밴드에 지난 진동 3회 때 올렸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소서 공통 양식, 서울대학교 자소서 쓰는 법,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자소서 쓰는 법, 이런 것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육감님 먼저 자소서 전반적인 것부터 한번 뜯어주시죠. 나 인사도 못했어. 자, 그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다, 어떤 학생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 자기를 소개하느냐, 이제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 학생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4번 항목, 자율 항목은 이제 대학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문제를 제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그 중간고사 받겠지만 중간고사의 서술형 평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제자가 출제한 의도가 뭐냐, 뭘 묻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이 문제에 그 어느 정도의 정답은 나와 있죠. 그렇다면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에 부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이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에요. 아까 뭐 서두에 국어, 영어, 수학 뭐만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보다도 자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봤다.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뭐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다. 또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보니까 뭐 상당히 효과적이다. 뭐 해서 그 자기가 이제 그 공부하는데 어떤 방법,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도입해서,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자기만의 학업 스타일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뭐 플래너를 사용했다, 또는 뭐 예습복습을 했다, 또는 뭐 교과서를 뭐 읽었다 안 읽었다 뭐 등등 자기만의 방법이 있죠.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기울인 노력, 또 그 경험, 그걸 통해서 뭐를 배웠느냐는 겁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첫 번째 총괄적인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문항씩 뜯어가시는 걸로 하는 게. 일단 정리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내용 결국은 공통으로 모든 대학이 세 문항은 받는다. 1, 2, 3번. 그럼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내년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항만 대학별로 다르다. 그죠? 충북대는 이번에 뭐였었죠, 네 번째가? 충북대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무슨 말, 충북대 쓸모없어. 충북대 지원하려는 학생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충북대 뭐였지? 충북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충북대가 뭐였나요? 입학 후기.
입학후 계획. 대학교 입학 이후에 입학후 이제 진로 계획 그런 거. 그다음에 서울대는 독서 활동. 그다음에 중앙대는 뭐 펜타곤 전형이라고 해서 지낼 거 뭐 있어요. 뭐 알려달래. 근데 결국은 3+1이다. 3은 공통 모든 대학이 똑같이 쓸 거고 1은 대학마다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3개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살짝 정리할 것은 학생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작성을 한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자기소개서이다라는 거죠. 네. 그럼 총괄적인 얘기 조금 하실 거 있으신가요? 전반적인 얘기 좀 없습니다. 오늘 성기로 쌤이 오늘 투병 중이라. 네. 오늘 투병 중은 아니고 K모 대학 때문에 지금 4시에 발표를 해. 1차 발표를 4시간이 아니라 일찍 하지. 했어. 조금 한 30분 먼저 했어요. 30분 먼저? 네. 여기서 일찍 하라는 건 오전 중에 하면 한 9시나 하든가. 네. 그럼 애들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매개고등학교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얘기 하실 거 뭐 더 있으신 거? 일단은 뭐 자기소개서니까 자기 거 써야 되죠? 그럼 그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게 애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기본이랑 애들이 아는 기본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것은 긍정적 마인드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 마인드로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좀 성향이 좌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좌측에 있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좌측은 좌파 말하는 거죠? 아니 뭐 어쨌든 좌측 도서관에서 좌측에 있는 도서관에서 좌측에 있는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좌측에 있는 어떤 성향, 어떤 경향으로 뭔가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은 중립적 학생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책과 우측에 있는 책을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본.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그런 시각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표현하는 이런 학생들을 원하는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 좌측으로 표현됐거나 우측으로 표현돼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각으로 보는, 그래서 그걸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 부정적인 마인드로 표현하는 학생들은 100% 아주 탈락할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정어보다는 긍정어가 많이 나오는 자소서가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비교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좀 부정적인 성향이 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할 때도 조금 이제 조심해서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보통 그 비교할 때도 이게 과연 다른 어떤 대상을 끌어내리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건가라는 것은 조금 이제 그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지금요? 식사 지겠다고요? 무지하게 배고파 지금. 난 무지하게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주면 무지하게 맛있게 먹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가 시골 학교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뭐 내 주변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나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진짜 할 수 있는데 먹을 게 없었다 이거지. 먹을 게 없었는데 니네 대학에서 나에게 먹을 걸 준다면 난 정말로 맛있게 먹을 거다. 주는 만큼 이거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주 맛있게 먹을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미 나는 배부르다. 배부른 아이에게는 어떤 음식을 줘도 다 맛없는 음식이고 진짜 맛없게 먹거나 아니면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배고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음식을 학생들한테 줬을 때 학생들이 진짜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고 그것을 아주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이거와 관계된 이야기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대학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 똑같은 뭐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일지라도 그 사회학과 안에 다양한 분야 중에서 특히 그 대학이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쉽게 표현하면 그 대학에서 밀어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 확인하신 다음에 나는 그런 분야에 잘 맞는 학생,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자체가 나 잘났다라고 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과 나의 미래 진취적인 모습을 섞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기 잘난 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모습이 그 완성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아이입니다라는 식의 느낌을 받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좀 자기소개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잘난 척을 하게 되는데 뻥치게 되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 자신의 그 완성형처럼 보이면 그 완결형으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진행형으로 보여요. 좀 학생들이 자기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솔직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떨어져요. 네, 그래도 여기 보면 한번 네, 맞아요. 솔직하게 써야 돼요. 그런 거 잠깐 볼게요. 서울대 거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서울대에 19페이지 네. 자료에 보시면 서울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해야 될 것.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노력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성찰적 태도.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과를 왜 가는지 이 대학을 왜 가는지 그래서 자기소개서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좀 돌아보고 고민해라. 우리 학생들이 제일 하지 않는 그게 참 어려운 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이런 걸 써도 되나라는 그러니까 고민의 흔적들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써도 되냐라는 건데 그건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쯤 되면 써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대학에서는 고민한 것만을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자꾸 쓰기는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서울대는 3,500자 중에서 그 양을 채운다. 그 양을 뭐 한 500자 정도 잡는다는 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한 게 없으면 생각이라도 많은 거를 드러내든지 라는 그런 사정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 되나?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고력 같은 측면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부에 있는 것만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성법에 관한 내용에서도 그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매료되지 않게 매몰되지 않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쓴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담임선생님 찾아와서 생기부 뽑아주세요 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팩트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조금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생기부 없는 내용을 어떻게 자소됐어요? 생기부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한태 선생님 말씀하신 자신의 고민, 어떤 생각의 발전들, 사고력의 확장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서술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자기소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 가능한 뻥과 확인 가능하지 않은 뻥. 근데 확인 가능한 뻥은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금방 불통합니다. 뻥 전문가. 근데 확인할 수 없는 뻥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 100번 갔다 왔어요. 이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권, 그렇죠. 출입국 사무소 바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 과에 대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고민하고 있다. 이거 검증 안 됩니다. 그렇죠.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고민의 애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내가 이 공부 왜 하고 있지?
그쵸.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저 그냥 공부하라는, 그러니까 1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번 문항에서 학생들 제일 먼저 맡기는 게 저는 그냥 공부해서 한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한 거죠.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시키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매우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 맞아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래서 이 얘기의 어떤 그 가장 큰 주요 포인트는 자기소개서를 누가 읽느냐는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나 이제 위촉 사정관들이 이제 읽게 되는 거고, 교수들이 읽겠죠. 그거를 읽음으로써 이 작성자를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구나. 그렇죠. 글을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눈은 어떻게 생겼겠구나, 코는 어떻게 생겼겠구나,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겼겠구나 라는 대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면접 때 부르죠. 네, 면접 때 부르죠. 근데 성적을 보니까 좀 낮아요. 성적 낮고 조금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 학생 진짜 궁금해. 난 얘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 얘가 진짜 이런 애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이런 활동을 했나? 라는 걸 진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이런 궁금증을 가진 이런 아이라면 자기소개서의 어떤 훌륭한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뻔한 얘기 딱 보면 하고서 그냥 던져버리는, 별로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우리가 이제 소설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딱 책을 봤을 때 진짜 그 결말이 궁금하고 과정이 궁금하고 뭐 중간에 어떤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딱 봤을 때 궁금해야 돼요.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쭉 이제 써 내려가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면에 숨어 있는 주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서두에 주관식 문제다, 주관식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이걸 왜 냈느냐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에도 학업 능력에 기울인 노력. 그럼 그걸 이 사람은 왜 알고 싶으냐 이거야. 이 노력 내가 뭐 수학을 열심히 했다, 뭐 플래너에 의해서 영어를 열심히 했다, 뭐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야. 이 사람이 왜 이걸 문제로 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좀 이따 한 번씩 한 문제씩 뜯어서 그런 것까지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대 그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그 밑에 내용 중에 이제 뭐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몫을 담아달라면 똑같은 얘기고요. 세 번째가 또 아까 했던 얘기죠. 생활기록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을 써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니까 나만 아는 내용, 나만 느낀 내용,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주시는 게 서울대에서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자소서 많이 봤잖아요. 나름 뭐 입학사정관들에 비하면 뭐 세 발에 피겠지만 나름 많이 봤는데 뻔한 얘기인 건요 그냥 눈으로 한번 훑으면 끝납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자기만의 경험들을 좀 드러내주는 글을 쓸 필요가 있다. 그 사정관들이 많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매력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매력적인 자소서들이 있다. 매력적인 자소서들이 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자소서 저도 몇 개 봤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게 되게 뭐 10,000개 중에 1개꼴로 나오는 그런 자소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매력이란 거는 그러니까 좀 규정지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거하고 틀려요. 맞아요. 글 빨라지는 거고는 또 틀리고, 특히 이게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글 빨리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좀 글을 길게 잘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한 측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수를 정해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함축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자, 뭐 1500자 이렇게 자수를 지정해놨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도 하나의 어떤 지적 평가를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글 쓸 때 시 쓰는 게 원래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의 의미를 담아 쓰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행간의 내용을 담기도 어렵고.
근데 잠깐 거기서 너무 함축적인 단어들만 써버리면 생기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또 그건 또 좀 지양해야 되는. 그리고 거지만 잘 대학에 조화롭게. 따라서는 틀려요. 함축적 용어를 사용해서 간략하게 어떤 표현을 했지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정관이냐. 그치. 그거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용 자기소개서를 예. 충북대 걸로 죄송합니다. 서울대랑 경희대. 뭐 그러니까 서울대용 자소서를 저기 어디 뭐 김천대나 뭐. 저기 대경대라고 저 전문대 있어요. 대구 이건 경대. 전국 방송이니까. 그럼 이제 저기 어서 옵쇼 대학 봅시다. 저기 지방에 있는 그 인연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정관 전형을 해요. 그쪽에다가 뒤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만하시고 이제 얘기는 이거 뭐.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논란의 그 급에 맞는. 그 급에 맞는. 그러면 내용을 충북대면은 충북대, 충남대, 공주대 가면 한 세트로 갈 수 있겠죠? 서울대 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울대 걸 썼어. 충북대다 넣으면 서울대 가야 될 애가 충북대는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충북대로 원서를 낼 아이 정도 수준이면 교통대나 공주대나 충남대는 이제 그쪽이 같은 그쪽이겠고요. 아무래도 고급. 충북대랑 또 경희대 정도는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라인은 지방 국립대 라인에 맞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도 그 수준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어나 뭐 써야 되는데 이 좀 서울대급으로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이거는요, 뭐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대체 어떤 게 서울대급이고 어떤 게 충북대급인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한번 써갖고 오시면 저희가 신랄하게 빨간 펜 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다음 페이지에 한 2개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읽어드리기만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냥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라. 그리고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자제해라. 그래서 결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 쓰지 마라. 진짜 너의 이야기를 써라. 너를 알려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에서 또 중앙대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입학 전형의 66페이지에다가 해란 팁 몇 개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한번 봐드릴게요. 자기가 좋아요.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첫 번째, 학생부의 서술을 그대로 모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써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지난 금요일날 체육대회를 1, 2학년 학생들이 다 참가했는데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라는 건 다 똑같은 공통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느꼈다, 나는 뭘 배웠다, 이건 다 다르겠죠. 그걸 이제 써달라고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사항은 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자기 관점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어떤 기록상대로 모방해서 쓴다면은 그건 그렇죠. 틀린 겁니다. 상황이. 그렇죠. 결국 시점이 1인칭 시점이 돼야 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말이 있네요. 단순한 실적의 유무보다는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가 그 체육대 활동하면서 일부러 뭘 했고 그걸 왜 했으며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거 이후에는 뭐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관계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뭐 체육대에서 뭐 우리 반 1등 했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상 받은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3번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글솜씨보다는 내용력과 구성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글솜씨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되겠죠. 글솜씨 이거 다 학교에서 봐줘요. 참석해 드립니다. 다. 그러니까. 담임쌤들이 뭐 이거 좀 문장이 안 맞아 뭐 정리해드리고 해요. 근데 그런 글솜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과 구성력, 스스로 솔직하게 작성해라.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공인업, 우리 학교 그런 게 없긴 하지만 수학, 과학, 교회, 수학, 실적 이런 것들 쓸 수 없다라는 거. 중대 이 정도입니다. 이제 그러면 한 문장씩
근데 또 이제 방향성이 일관돼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이 각기 다른 문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문항이에요. 네.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과에 내가 왜 지원하게 됐는지, 이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적 개념이 1, 2, 3번에 다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되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사람을 보는데 1번은 정면으로 보는 거고 사정관이 학생을 볼 때, 아, 2번은 좌측에서 봐주는 거고, 3번은 우측에서 봐주는 거고, 4번은 뒤통수에서. 정리해 마술사. 결국은 1, 2, 3, 4를 딱 보면 그 학생 하나가 그려져야 되는. 잘생기면 저렇게 정리가 잘 되는 게? 우리 정리술사. 이런 거 좋아해요. 정리술사한테. 자, 그럼 1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쓸지 궁금해하니까. 자, 1번이 그거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잘라야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네, 중요한 이건 포인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잘라야겠죠. 네.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잘라야겠죠. 네. 그 다음에 배우고 자르고 느낀 점. 잘라야겠죠. 결국 1번이 이거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 네. 2번은 학습 경험. 3번은 배운 점. 4번은 느낀 점. 이거죠. 이 천자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나요? Why? 네? 왜 갑자기 영어를 쓰지? Why? Y가 왜 갑자기? WHY? Why? 띵? 왜? 물음표 하나 찍었다고 Why? 떨어집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What? 네? 갑자기 How? 이거 표정을 봐야 돼 이거. 진짜 비디오로 찍어야 돼 이거? 비디오 찍어야 돼. 예. Why? 왜? 학업에 기울인 노력. 왜 넌 공부하려고 해? 왜 공부하느냐? 너 왜 공부했어?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떻게 했어? 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했느냐 이거야.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합니까? 지원 동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공부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진짜 네가 죽으라고 밤새도록 공부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내신 잘 받으려고요. 왜? 내신 잘 받아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어느 대학?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얘가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 대학. 그렇죠. 당신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 근데 난 내신이 낮았다. 그렇죠. 그럼 난 당신네 대학 못 간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난 당신네 대학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내신 공부했다. 그렇죠. 당신네 대학 가려면 수능 최저 2등급 2개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난 죽으라고 수능 공부했다.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학업에 기울인 노력하고 학습 경험이라고 하니까 꼭 그 내신에 있는 교과목 영어 수학에 대한 부분을 뭐 내가 나만의 어떤 학습의 노하우가 있고 뭐 이런 걸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있으면 써도 돼요. 그거 있으면 써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랄까 좀 진부하기 쉽다는 거죠. 일단 진부하기 쉽고 사실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다들 비슷하거든요. 좀 나만의 어떤 방법을 노하우가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사실 저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는 읽으면 다 기억나던데요. 한 번만 읽어도 뭐 전 천재인가 봐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학습에 기울인 노력의 부분은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친구들이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노력할 것들 많잖아요. 노력한 것도 많고 그 노력에 관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띄어서 봐도 되고 그러니까 노력하면서 배운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게 단순히 교과 지식을 배웠다라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노력하면서 느낀 점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그거 좀 많이 쓰라고 사실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너 성적 안 나왔을 때 왜 안 나왔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부분은 생기부에서는 드러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기부에서는 내신 숫자로만 나오고 숫자로만 나오니까 거기서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이 좀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교과 학습만이 학습은 아니다. 교과 학습만이 그건 아니다. 우리가 수업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만 국한시킬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메인으로 하는 활동이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과 연계가 돼야겠지만 시작점이라든가 어떤 내가 진짜 밝히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것들은 수업 외적인 활동에서도 찾아도 된다 라는 것들도 학생들에게 팁으로 주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면 꼭 그렇게만 써오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저 사실 이 오늘 자기소개서 하면 제일 좀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그런 폰맷처럼 그렇죠. 양식처럼 돼서 다 그렇게 좀 정형화되면 사실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까지만.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는 게 수학 영어를 내가 열심히 했다도 되지만, 예를 들어 사회학과를 가고 싶어요. 네. 내가 사회학과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 사회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내가 보니 수업 시간에 영어도 필요하고 뭐 사회 문화도 필요하고 세계 지리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했고 국어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이 과목들을 열심히 참가했다. 그렇죠. 그런 목적점 같은 참가하다 경우는, 보면 결국 1등급을 받으려면 그냥 무던히 저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자신들만의 경험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걸 자기 스스로 좀 찬찬히 찾아봐야 된다. 맞아요. 내가 얼마나 이 지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내신, 또 이제 학생들이 범한 오류 중에 하나가 하도 이제 그 성적 추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올라가는, 그러니까 국어 영역이라든가 국어 교과, 뭐 사회 교과, 뭐 수학 교과에서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뭐 그래서 어떤 과목 중점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너무 또,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만 내신에만 매몰돼서 서술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들을 해서 저는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책도 보고 뭐 다른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내신도 올랐어요 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포맷이 돼버린다니까. 그것만 찾는다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렇게 쓴 예시문 같은 걸 누군가 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을 학생들한테 잘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성기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예시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예시문이 머릿속에 남겨난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뭐 좀 하나의 어떤 팁을 얻기 위해서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본다면, 이 사람은 이런 문항을 어떻게 풀어갔구나라는 개념으로 그냥 아주 가볍게 보고, 나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사람처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위험한 것이고, 나라면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 동기적 개념에서 지원 동기적 개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지원 동기적 개념에서 이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내가 기울인 노력,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느끼고 배웠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노력을 왜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흐름 얘기 부장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죠. 이걸 느꼈어? 그걸 느꼈으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넌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너 어디까지 공부해봤어? 그렇죠. 얼마나 그 공부를 위해서 집착적으로 찾아가면서 해봤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 분야라든지 그걸 위해서 책을 100권을 읽어봤다든지 다큐멘터리 100편을 봐봤다든지 그런 등등의 집착적인 학업 능력,
내 지식적인 측면을 넓히기 위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부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시험 기간 때는 뭐 밤새서 뭐 책 외우고 뭐 그랬다라면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고민한 후에 노력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고 뭐 뭘 느끼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회는 많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하면 그게 예시가 돼 버려가지고. 애들이 현명하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구과학 선생님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호작용을 계속 하면서 또 그런 상호작용한 내용들이 생기부에 교과서 특히 또 나와주고 거기서 자기가 그것과 다른 내가 그 교사와의 느꼈던 부분들을 또 자기소개서에 서술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게 입증도 되고 자기소개서 그 생기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안들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고민 그리고 어떤 배운 점, 느낀 점 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리얼하게 까줘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방금 사례 하나 만들었어. 또 만들고 예를 들어 수리통계학과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쓰는 건 난 수리통계학과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됐고 배웠다. 그래서 그걸 가고 싶어졌다. 흥미가 생겼다. 근데 마침 교내 통계조사 대회가 있었다. 내가 거기에 일부러 참가했다. 그리고 수리통계학과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교내 통계조사를 했고 그걸 통계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통계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수리통계와 관계된 책을 몇 권을 읽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통계조사 대회를 마쳤고 상도 받았으면 좋고 그리고 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과목의 흥미와 수리통계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키고자 수학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 교내 통계조사 대회에 나가서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들을 분석해놨다가 다음 대회 때 그것을 연결해서 다시 보완해서 앞에 대회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워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참 훌륭한 아이다. 날 뽑아달라. 그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진짜 이것서 수학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해서 교내 수학 경시대회 그렇죠. 수학 경시대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 확률 아이디어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사 쪽인데 수리 통계 쪽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분야를 내가 섭렵하기 위해서 또 손을 뻗쳐봤다. 이런 것들 이렇게 쓰시면 천자 충분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경향성이 지금과 같은 경향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수리 통계 학부를 가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기본이기 때문에 나는 수리 통계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다. 왜? 원서를 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한다, 전공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을 공부했다. 그 영역이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연관되는 영역이에요. 이걸 좀 더 심화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을 공부했다. 이것도 아주 요즘 많이 그렇죠. 근데 전제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통계학과를 가면 수학을 잘해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수학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하는 아이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쓸 때 보면 진로 계획이나 학업 계획이 있어요. 학업 계획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써요. 그건 기본인데. 그건 기본이죠. 당연한 거. 당연히 전공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뭘 또 더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본으로 주어진 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삼시세끼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술도 먹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애들한테 술이 뭐예요? 부가적인 것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번 정리합니다. 1번은 너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얼마나 집착적으로 해봤니? 얼마나 더 원모 스텝 나갔니? 발음 죄송해요. Why? What? 표정을 봐야 된다니까 이거. 이 표정을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안 되나? How?
알았어요. 움짤로 만들고 싶다. 네. 자, 이제 2번 넘어갑니다. 혹시 1번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럼 또 더 얘기 말씀드리거나 할게요. 2번.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잘라기 기준으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자 교내 활동 중요한 편이죠. 교내 활동. 교내에서만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또 배우고 느낀 점 중요하죠. 3개 이내로 기술하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 먼저 3개 이내면 꼭 3개 써야 됩니까? 3개 써야 No, 아닙니다. 저는 3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일단 먼저 3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시죠? 세 개를 쓴다라고 해서 세 개가 정말로 의미 있는 활동이고 정말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를 균등 분할시켜 버린다는 거죠. 500자, 500자, 500자 나눠져 버리다면 그 세 가지를 500자 하나에서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A, B, C라는 활동이 세 가지가 있다면 있는데. A의 활동이 정말로 그 세 가지 활동 중에서도 월등한데 제일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이 500이라는 타임에 맞춰버린다면 A의 활동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라는 활동은 사실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그 영역은 그렇게 500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요. 근데 그걸 굳이 또 늘려 표현하자면 지루해지는 의미성이 떨어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위냐, 뭐가 먼저냐, 순서를 정해서 대략 500자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700, 800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조금 이제 줄여낼 수도 있고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없다 나는. 그럼 못 쓰지. 없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면 두 가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밖에 쓸 게 없으면 걔는 이거 못 쓰는 거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 가지여야 하냐면은 세 가지도 없는 거예요. 두 개를 썼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아무리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두 개밖에 없어 보인다는 건 교내에서 활동을 열심히 안 했다라는 측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 두 가지를 쓰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를 쓴다면 진짜 세 개를 쓴 학생들의 활동을 뒤엎을 수 있는 정말 진짜 중요한. 진짜 어디 가서도 이 활동은 굳이 내가 세 개를 쓰라고 하는 거에 두 개만 써도 정말 중요할 거. 나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3년 다 바친 거다 이거.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어떤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이건 내 청춘을 다 바친 활동이야. 내 고등학교 생활을 다 바친 활동이야. 그래서 난 이거만 하느라도 이 설명만 해도 내가 1500살 다 쓸 수 있는 이런 거라면 그 정도라면은 하나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런 활동하기는 매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의미 없는 활동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세 개를 찾아 쓰는 건 아니죠. 일부러 세 개 찾아 쓰는 거는 사실 근데 그런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세 개조차도 쓸 게 없다는 분들은 세 개를 뭘 쓰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두 개 못 쓰지가 아니라 나 이거 5개 써야 되겠는데? 나 쓸 거 너무 많은데? 나 5개 넘는데? 이 중에 3개를 어떻게 하지?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지? 이 고민을 하는 사람하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 못 쓰나 생기면 계속 뒤적뒤적 거리는 친구하고는 시작 전부터가 다르다. 한 개밖에 없어. 나 두 개 쓸 거 없어.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쓰지 말아야죠. 그치.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자기가 쓰고 싶은 게 10개야.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3개만 쓰래.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축약적인 용어들 또는 이제 좀 믹스시켜서 활동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걸어서 좀 이렇게 3개지만 10개가 보이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잘못 쓰다 보면 이제 나열식이 돼버리다 보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많은 친구들은 많은 대로 없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활동을 쓰게 됐을 때 이 활동에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why? 그렇죠. 왜? 이거 왜 했냐? 저 표정 진짜. 이거 그 동영상 올릴 때 그 무지개 말고 이 표정 하면 안 돼요? 이따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활동이지만 서로 일맥상통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 흐름은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다 네, 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세 가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도 순으로 제일 먼저 그쵸. 뭐 그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 순서상으로도 서술할 수 그쵸. 있을 것 그쵸. 같아요. 학년별로서. 시간 그거는 이제 어떤 성장의 그러니까 어떤 계속 단계를 보여줄 때. 그 어떤 그 활동이 그 다음 활동을 이끌고 또 그 다음 활동을 이끌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외로 마지막에 세 번째에 무게감이 있는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과연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물론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걸 앞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활동을 이끄는 경우는 시간 흐름대로 쓰는 게 아무래도 읽는 사람이 좀 편할 것 같고 그건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느냐가 좀 문제겠고요. 그리고 500자는 꼭 거기에 기계적인 필요는 없지 기계적일 필요는 없다. 800자는 너무 많지 않나요? 800 절반이 넘는데 500, 200 이러면 조금 200이 넘으면 좀 커 보인다. 그것도 좀 이제 결국은 뭐 정말로 중요하다면 이게 지금 얘기한 건 그 실제 글이 없으니까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한 건데 실제 글을 갖고 와 보면 첨단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가감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800 숫자로 딱 왔을 때 800자는 절반 넘는 거를 한 내용을 쓴다. 근데 그렇게 중요할 만한 내용이 이 사항은 있을까? 아주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이에요. 맞아요. 세 개를 쓸 거냐, 꼭 세 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뭐 2개만 써도 되느냐, 아니면 1개만 써도 되느냐, 뭐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전체 우리 그 3학년 부장들이 모였을 때도 공통 주제로 협의 주제로 나왔던 사항이 이 사항이었어요. 이 세 가지로 써야 되느냐, 또 2가지만 써도 되느냐, 1가지로 써도 되느냐, 3가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느냐, 그쵸. 어떻게 배분을 하겠느냐, 뭐 이 사항들이 이제 공통 주제로 나왔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입학사정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금 전에 이제 송민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단계적 개념, 하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단계별로 실행했다. 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인성적인 활동도 있고, 어떤 탐구적인 활동도 있고, 뭐 지식적인 활동도 있고, 근데 이제 꼭 1500자 이내라고 해서 세 가지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0, 500이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 참석 차이. 근데 제가 보면은 그 200자 정도의 어떤 하나의 완결된 흐름이 있는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기는 매우 쉽지 않아요. 보통 200자면은 활동을 설명하는 게 보통 200자. 그거 너무 쉽지 않고. 그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이 보통 2, 300자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300자 정도는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인데 그때 600자 있을 때 있었어요. 그때 600자 보통 하나의 활동을 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거기에 300자로 자기는 2개를 쓰겠다. 그러니까 600자네, 2개니까 300자, 그 정도 급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한 3일 정도를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겨우 완성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300자의 어떤 자신의 활동을 충실하게 담기에는 디테일하게 활동, 배운 점, 느낀 점을 다 담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또 되게 추상적인 글이 될 방법도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서 디테일하면서 글자 수를 넘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기가 매우 쉽지 않았던. 그래서 쓸 수 있으면 300자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글자 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쓰기가 매우 쉽지 않았죠. 결론은 그거죠. 어쨌든 1500자 이내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또 아주 모호한 대답만 해드렸고요. 한 가지 또 찝어드려야 될 게 이게 지금요. 교외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만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내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어떤 뭐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경우 있겠죠. 동아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은 그건 돼요. 네, 그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허락 안 하고서 동아리를 끌고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되는데 그러니까 캠프 간 거. 개인적인
대학 캠프도 허락받고 가는 거지. 허락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예. 가는 건 못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못 들어 솔로몬 오빠크는 허락받고 가는 네, 거죠. 학교장 그렇죠? 추천받고 그렇죠. 예, 학교장 추천이 있기 때문에. 쓸 그러니까 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나중에 제일 좋은 거는 그 행사를 제가 참여하면서 이게 과연 학교장의 그러니까 추천서 학교장 추천 또 학교장 직인 받아서 가는 거는 학교장 허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교사한테 그 행사를 주관했던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개인적으로 어디에 신청해서 어디 갔다 왔다, 뭐 전공 체험, 진로 체험, 뭐 이런 경희대 이번에 어디 간다고 하더라고요. 경희대 그런 신청.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가 주관돼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거 한번 해볼래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는 웬만한 건 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애들 중에 개인적으로 뭐 하는 애가 없어요. 예. 다 그냥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교내 활동에 곁다리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껴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A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내적인 활동 A라는 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한번 했다. 뭐 이 전공 탐색을 위해서 뭐 다른 학교 진로 캠프나 이런 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죠. 저는 거꾸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뭐 공정무역 캠페인 발표 대회, 전국 발표 대회를 갔다. 거기서 뭔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교내에서 다시 해봤다. 이렇게 가지고 해봤다. 그런 개념, 그렇게 써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인 예시 한번 던져야죠. 우리 학교 애들 보통 못 쓰나요, 세 개? 보통 동아리 쓰죠? 동아리가 이제 메인으로 많이 잡히죠. 보통 하나, 동아리. 그다음에 동아리 하나 잡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회, 교내 통계조사 대회 이런 그런 것들. 대회, 대회 하나.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그거를 대회를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어떤 교회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또 확인한다든가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동아리.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았다. 또 주로 뭐 쓰나요? 요새 이번에 뭐 썼네 애들 많이. 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봉사는 3번에 3번에서 많이 쓰여요. 배려 나눔에서 많이 쓸 것 같고. 근데 동아리에서도 3번 활동, 3번에 동아리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쵸. 모토 자체가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제일 많았고 주로 우리 애들 뭐 쓰죠? 그거 학사 프로그램도 좀 있었어요. 학사 프로그램, 뭐 레인보우 꿈을 찾아? 학사 프로그램도 좀 있었고 그리고 캠페인 많이 썼더라고요. 캠페인 많았어요. 네, 캠페인도 있었고 학교 뭐 다양한 캠페인 하니까 캠페인 생각이 날 땐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느냐예요. 그렇죠. 또 그 기회를 얼마나 자기 걸로 만들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개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은 그 기회를 주고 있죠. 진짜요? 그러니까 그것도 썼던 것 같아요. 얘네 레인보우 드림 그 자율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활동은 다 쓸 수 있어요. 뭐 어느 걸 많이 쓴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의미를 뒀느냐, 이걸 왜 했느냐죠. 네, 그래서 전 이 얘기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활동한 게 학교에서 교내 활동 열심히 참가했던 게 30가지야. 근데 그 중에 3가지를 썼다는 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7개는 그 3개보다 나한테 의미가 없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3개만 봤을 때 3개의 의미가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머지 27개는 안 봐도 그쵸. 별 얘는 의미가 없는 거네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활동 중에 가장 탑 클래스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신 분들은 번뜩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맞아요. 만드는 거. 거꾸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사제동행 독서 토론도 많아요. 사제동행 독서 토론. 그렇죠. 사제동행 독서 토론. 독서회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개인적으로 했었던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어떤 스크랩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뭐 다큐멘터리 보고 정리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2번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번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렇죠. 그 레인보우 드림 했을 때 그 플래너 쓰는 게 2번에 그렇죠. 쓰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1번에 쓰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학교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미싱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는 그 일회성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를 앞에 하나를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회성 프로그램을 한 번 참은 건데 여기를 자주 쓰기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에서 그걸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뭐 했었던 그런 내용도 한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아까 아침에 보니까 저기 학교 현관에 지금 애플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모자뜨기, 그거 네팔의 학생들 뭐 도와주는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참여한 학생들, 주관하는 학생들, 그렇죠. 사랑 나눔이나 뭐 이제 저기 위클래스 이쪽 친구들은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것도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좀 잘 관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시면 세 개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또 그 결론적으로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 의미를 두고 한 활동, 교내 활동, 그 활동을 통해서 뭘 느꼈느냐. 그렇죠. 뭘 느꼈고 뭘 배웠느냐. 이게 진취적인 부분들 들어가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이 농어촌 학교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도 이렇게 했는데 니네 대학에서 좋은 환경 제공해주면 내가 겁나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충북대 가서 공정무역 캠페인 한번 할까. 우리 학교 졸업생을 데리고 꿈만 꾸고 있어요. 자, 3번 마지막입니다. 벌써 지금 56분 갔는데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자,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인데요. 등에 빠진 게 몇 개 있습니다. 리더십, 성실성 이런 것들입니다. 실천한 사례를 들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사례. 땡큐 아니고요. 실제 사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자인데요. 천자니까 보통 500자씩 2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주로 못 쓰나요? 여기서 봉사 많이 쓰죠? 네, 뭐 봉사 쪽에서는 이제 뭐 모자뜨기부터 해서 그렇죠. 그 공정무역 여기다 쓰는 친구 있어요. 캠페인도 여기다 쓰죠. 캠페인 여기다 쓰는 봉사활동 시간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협력 쪽에서는 뭐 체육대회, 그다음에 합창대회, 그리고 이제 학급 임원했던 친구들은 그 내용을 여기다 쓰기도 하고 학생에서.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았던.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갔던 거. 그렇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갔던 거, 꾸준히 다녔던 친구들은 음성 향의원들 많이 갔던 향의원 많아요. 친구들은 향의원 많고 에피소드 그런 거 많이 쓰시고 사례가 들어요. 사례.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좀 지랄 같아. 사례. 근데 참 어려워해요. 글을 잘 쓰는 친구들도 사례를 쓰면 그러니까 진짜 리얼한 자기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자기 그렇죠. 거의 말하는 뭐 여학생들이 쌩얼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 면들이기 때문에. 쌩얼. 그러니까 딴 거는 그냥 그 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라는 것을 이제 그 밖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기술해낼 수가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실제 진짜 1인칭 작가 시점에 글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내 사례를.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글 써 하는 거를 참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것도 2개나 써야 되잖아요, 특히. 근데 뭐 꼭 뭐 그렇게 그 제한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한 사항은 아닌데 2번과 3번의 공통점이 뭐냐는 2번과 3번의 공통점. 2번과 3번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성균호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내가 10가지의 활동을 했어요. 10가지의 활동을 2번 항목에서 3가지밖에 기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3번은 쓸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7개는 버리냐? 아니라는 거죠. 그 7가지가 3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올 수 있어요. 나눔 배려에게 좀 적절한 주제를 골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 이 입학사정관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던 없던 어쨌든 얘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얘가 뭐를 느끼고 배웠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얘가 이런 활동을 했다 안 했다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가 얼마나 넘버 2. 자, 기계상의 문제로
끊겼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얘기였나? 원래 이때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네. 뭔 얘기도 말했죠? 이거 3번에서 그 7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를 2번에 썼으면 나머지를 3번에 쓸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라는 것들도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아주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학생의 이번에 뭐 저기 있죠? 아마 자치법정? 네. 그러니까 자치법정을 했다. 또 사정관들이 좋아하지만 했는데 나는 무슨 역할이었었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뭘 협력적인 활동을 했는지 배웠고 근데 그렇죠? 분명 학생끼리 모여서 활동하면요 싸워요. 의견의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거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정부역 캠페인 하잖아요. 애들한테 맡겨요 보통. 왜냐면 애들이 만들어가야지 이걸 또 쓰니까. 근데 지네끼리 싸워. 누구는 뭐 이런 캠페인을 하자, 누구는 이런 거 하자 막 싸웁니다. 그 과정이 다 그 과정 안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 다 갈등 관리고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 캠페인에 들어갔는데 갔더니 내가 쓱 봤더니 뭐 한쪽 분야는 잘 되고 있는데 한쪽 분야가 안 돼. 그럼 내가 그쪽 가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배려심이고 협동심이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들어라. 그러려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했지?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몰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난 갈등 관리를 쓸 거야. 그래서 500자 동안에 갈등을 한 100자, 200자를 씁니다. 그쵸, 싸움 치고. 그리고 막 싸우고, 뭐 마음 상하고, 디테일해져요. 디테일한데 문제는 그래서 라는 글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갈등 관리를 안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은 성격의 단점들 같은 경우가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갈등 관리라고 했을 때는 친구랑 싸운 얘기만을 갈등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의견 충돌. 의견의 대립을 어떻게 조정해 갔는지. 그렇죠. 조정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얘기해요. 지금 그 생활 말씀 나오는 거랑 비슷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막 싸워서 얘기 안 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받아주고 뭐 그래서 잘 해결됐어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친구랑 싸웠을 때 나의 느낌, 생각. 그렇죠. 그 의견이 실패.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됐을 때 그 대립된 의견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 네, 노력. 그 과정이 더 많아야지. 그렇죠? 과정이 더 많아야지. 그 갈등 상황을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만 200자, 300자 쓰면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남기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 관리를 테마로 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내 학급 반장이 됐어. 근데 반장하려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리더십 관계된 책을 10권을 읽었어. 괜찮아요. 그래서 10권 읽어서 공통점 뽑아내서 우리 학급에서의 어떤 부분을 내가 리더로서 보여주려고 해봤어. 근데 담임선생님이 학급회의를 안 열어. 또는 학급회의가 자체 우리 학교 없잖아요. 맞나? 없죠? 있어요. 있나? 학급 자치회의가 없잖아요. 시간이. HR 없잖아요, 우리. HR은 없죠. HR은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건의를 해. 목요일날 7교시 이럴 때 내가 학급회의를 조금씩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반장으로서 학생들의 어떤 요구와 담임 선생님의 어떤 그 지도 방침 간의 갈등을 내가 조율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측면들이 리더십과 갈등 관리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독서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독서록이 증빙이 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독서록이 나오면 더 좋다. 근데 이제 갈등 관리가 좀 표현하기가 좀 위험하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걸 또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사례라고 표현하기가 하면 안 되고 즉 하태현 선생님이 지금 어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성균호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학교 발전을 위한 이야기야. 근데 방법적인 면은 좀 틀린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태현 선생님 얘기를 들어본 거야. 들어보고 성균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본 거야. 들어봐서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을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서 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거를 서로 정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서 하나 합의점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 둘이 싸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나랑 하태현 선생님이 싸운 게 아니라 하태현 선생님은 성균호 선생님하고 싸우는데 내가 중간에 관여를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두 팀의 어떤 그 갈등을 해소했다. 그런 사례가 있어야 돼요. 사례. 그렇죠. 그리고 이 갈등은 또 그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만의 갈등.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사회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그 역할 모순 또는 역할 갈등 뭐
그런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 그걸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냈는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놀고도 싶고 시험보다는 놀고 싶고 공부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는 공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이거는 갈등 측면보다는 좀 관리 측면에 조금 그 포커싱을 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내가 누구랑 싸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재미없다 그거. 그리고 제발 남도 싸운 거에 내가 뭐 나서서 뭐 둘을 화해시켰다 이런 거 쓰지 마 이제. 재미없어. 근데 이게 진짜 사례가 좀 고차원적인 좀 갈등이었으면 좋겠다. 사례를 평소에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갑자기 자소 쓸 때 맞아,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요번까지도 이제 많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자기 주도적 상황, 자기 중심적 상황으로 뭐든지 이끌어 나갔다. 자기 중심적, 내가 뭐 동아리를 만들었다, 뭐 내가 뭐 제안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데 너무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지. 다 지들이 했어. 다 지들이 기획하고 다 지들이 회장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누군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런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헌신했다라는 개념으로, 그게 이제 협력의 개념으로도 될 수도 있고 뭐 나눔의 개념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도 좀 자기를 한 단계 낮추는 단계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주도성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야만 주도성이 표현되는 건 아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1시간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듣게 지루해하고 우리 또 맥주가 없어요. 또 힘들어. 자, 그래서 나육감님부터 마지막 한마디씩만 짧게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2016, 2017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기소개서, 지금까지는요,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증해주는 단계로 추천서의 개념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추세는 추천서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 네, 교사 추천서.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학생이 자기소개를 썼어요. 그럼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이런 활동을 한 학생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게 추천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추천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졌느냐?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행동 특성, 행동 발달 특기사항,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종합 의견, 이걸로 대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종합 의견단, 담임교사에게 자기의 어떤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자주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학생이다라는 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담임한테 계속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종합의견란을 쓸 때 추천서의 개념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쓴다면 나중에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벌써 1, 2학년 중에서 담임선생님하고 싸워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걔는 정치로 갈라 했지. 교과 선생님들하고도 싸운 애들인데 걔는 정치야. 우리 동아리 회원 중도 있어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차마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나 갈등 관리하세요. 갈등. 그렇죠. 뭔가 좀 담임쌤 또는 교과쌤들과 관계망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갑이냐입니다. 누가 갑이냐.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뽑느냐는 거. 어떤 사람이 뽑느냐는 거죠. 대학 교수의 나이가 50세에서 60세예요. 대략 4, 50대예요. 4, 50대의 관점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즉 20대, 10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4, 50대의 관점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당연히 바른 복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4, 50대의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른 복장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바른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도 잘 좀 학생들 고려해 주세요. 네. 그다음 성기로 쌤 마지막. 네. 자기소개서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서 제가 어떤 친구들도 저한테 자기소개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일단 써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써라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얘기해줄 수도 없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좀 큰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써보세요.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많이 써보시면 써본 만큼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뭐 어떤 선생님이 됐든지 자기소개서를 들이밀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꺼내낼 수도 있고, 어떤 그 내용의 구조를 또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많은 이야기,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입니다. 네, 마지막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랑 같이 생기부니 자소서 쓰기 시작하면요 10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자소서와 10번째 자소서는 완전 내용이 달라요. 그거 고3 때 와가지고 뭐 7월부터 해가지고 뭐 하루에 한 편씩 쓰고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대수능 준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까이실 분들은 맘먹고 나타나라. 그럼 제가 가차없이 빨간 펜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 자소서 쓰는 거 이 정도 했고요. 좀 길긴 한데 오늘은 웃음 포인트가 좀 없었네. 안타깝다. 내가 좀 아파. 그래. 성규 선생님 좀 아픈 관계로. Why? 자, 웃기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 이 진동 4회? 자, 진동 4회 끝. 끝. 끝.